주변에 노론들이 항상 전전 근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발전해 나와서 여기 보면 아이원남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원남.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을 말합니다. 자, 민의 부두면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자, 국가가 나라고 얘기하면 세금 있어야겠죠. 세금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세금입니다. 특히 특산물 내는 거, 곡물 내는 거, 뭐 생선을 내는데 뭐 생선이 썩었다든지 과일이 썩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모든 것을 이러지 말고 크게 해서 그렇게 클 때 가죽통 이것을 만들자. 그래서 대동법으로 만들어내자. 했던 것이 이거 조선의 최고의 개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10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물려준 게 있으면 누가 일을 있을까 배가 부르는데. 그래서 조선 최고 개동법이라는 사람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은 빨리 전라도 지방까지 시행이 일어나는 게 근데 우리 이게 10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개동법이 모든 뭐냐 모든 걸 쌀로 내야 돼. 이게 다른 특산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통일해서 쌀로 내라. 그래서 보면은 쌀로 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창고가 있습니다. 쌀을 저장해놓은 여기 세금 전화기종에 창고가 있습니다. 정약용인은 배다리를 놓을 때 누가 배다리를 놓을 때 공짜로 하겠어. 그래서 배다리를 놓을 때 조건이 야 그럼 내가 무역선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둬들인 배를 갖다가 은행에서 해줄게. 그런 조건에서 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머리를 들어가는 보고 정부가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 김육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진왜란 가운데 무슨 전이 있었습니까?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병자호는 아무 할수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협조했으면 됐을 건데 병자호 인조 발전 이후에 병자호란을 승전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빼앗았잖아요. 우리 중국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왔을 때 국내에서 받아줬습니까? 머리 그 사람 갖다 고향에 들어온 사람 갖다 쫓겨나더니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환양년이라죠. 환양년.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죽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갖다가 그때 소영세자와 복림대군을 수행필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영의정까지 하고 이 사람 손녀가 숙종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창업에서 동전에 상업 발달돼서 이 물무장이 상업의 동전으로 있었다는 걸 갖다가 그때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섬이 성나고 상업을 갖다니 임진왜란 그때부터 조금씩 장이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도 지금도 있는 노란 장, 유명한 장 5일장으로 그때부터 서서히 그렇게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자, 조선 사회는 농업을 주기로 상업을 주기했는데 실학 방법의 특징은 제일이 상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수레가 있는 거 물류 유통이 되려면은 상업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중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때부터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속된 말로 말하면 장사꾼이 생깁니다.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책이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의주 상인 임상욱이라고 나옵니다. 임상욱. 거기 보면 숫자니 70%가 채진 계엄배라는 숫자니 나옵니다. 계엄배. 그게 다시 말하면은 30%는 사회로 환원시켜라 그 말이죠. 노블레 쓰고 봅니다. 그런데 임상욱이라는 사람이 의주상인 임상욱 인삼장사이고 그리고 종업원이 돈 계산을 하는 종업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지역마다 상인이 발달해 온 것이 나오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환된 것이 나옵니다. 그대로 보수상들이 서로 인장, 도장을 찍어준 거, 그 다음에 수표, 어음을 보세요. 어음만 보시면 여기 어음이 가운데 찢어져 있잖아요. 전운 600량 즉추급사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서로 찢어가지고 맞으면은 내주는 말 그대로 어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중에 금전추적 같은 거, 외상장부 같은 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벽을 보면은 요건 누구 그림 같아요? 네. 김홍도는 풍속가리 유명하죠. 풍속가리 단원 김홍도. 단원이 뭐 어디예요 지금? 단원 안산 그쪽이잖아요. 고향이 그쪽입니다. 근데 단원 김홍도에서 한 가지 알 것이 뭐냐면 단원 김홍도가 훗날 나를 오늘날 이렇게 만든 사람은 자기 육촌 형수였다고 집이
집안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가난하니까 그림을 원치 않았는데 가까이 육촌 형수가 살았는데 육촌 형수가 항상 자기 그림 보면서 도련님 그림 참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 도련님이 나 칭찬해 주고 맛있는 간식거리 주니까 그 집 가서 자꾸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 형수가 이 그림 그릴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나를 만든 사람은 육촌 형수였다고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중인이니까 양반이 됐었는데 나중에 정조의 후광으로 현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조가 나는 왕이니까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는 모습 이렇게 뭐예요 지금 농가리, 고기잡이, 대장간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사람이 그려주라 해가지고 그게 풍수가의 대가가 됩니다. 정조로서는 그게 참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을 그리는 화원, 그림 그리는 화가죠. 월급쟁이 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정약용도 나오지만은 이 김홍도도 정조의 후광을 많이 받게 된 거죠. 뒤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총이 나옵니다. 조총이 나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보면은 오사카의 대는 총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조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임진왜란때 이만정이 들어왔는데 이거 3분의 1로 개량한 총입니다. 이건 무거워서 막 성곽에서 저기 안에 들어온 것만 하는 총이고 이 총을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왔는데 이 총을 갖다가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일본 놈이 자기 딸을 그 사람을 줍니다. 딸을 주고 이 총 기술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총을 3분의 1로 개량해서 그런 것이 조총 화약을 넣고 싸고 그 총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총 싸우니까 어디 활이 이기겠습니까? 그게. 물에 들어온 총이 우리나라에 2만 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일본 놈들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일본 놈들은 가서 빨리 부산청에서 한양 가서 선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조선 군인이 명나라를 치게했겠습니다. 근데 일본 군인놈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한양에 와보니까 어째 선조가 어쨌습니까? 의주로 도망가고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상상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자기 성주가 성을 떠난 데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성주가. 근데 거기서 도망가 버리니까는 일본 같으면 할복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했을 건데 도망가니까 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순신을 넘는 거예요.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23승이었답니다. 근데 이순신을 청구했던 사람은 징비록을 쓴 유성룡입니다. 이러한 같은 전철 받지 말라고 썼던 징비록 유성룡이 그 천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정도로 많이 커버가 됐던 거죠. 이쪽으로 보면 그 당시 있었던 들어왔던 이제 문화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나치판이라든지 천리경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맨 앞에 정조하고 영조가 있는가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신학이 비조랍니다. 호비자입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애가 잉태되면은 그냥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핏줄이잖아요. 핏줄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엄마 뱃속에 제일 먼저 코랍니다. 코빗자. 이게 신학의 선구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반기 위용은 전라북도 부안, 반계란 데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부안. 여기서 반계수록을 쓰는데 여기서 자기가 나라의 개혁을 어떻게 하면 여기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써놓습니다. 이쪽이 엄청난 일이죠. 일반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 근데 이 글을 나중에 영조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야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해나가면은 나라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하고 반계수록을 갖다가 남한산성에서 간행을 합니다. 여기서 반계수록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중국으로 간 사신들의 산에 간 장기문을 한손으로 외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행사란 중국으로 가는 말입니다. 처음에 조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천사. 조천사랑인데 아무튼 무려 600회가 넘게 갑니다. 600회 넘게. 근데 일본으로는 12회에 불과합니다.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임진왜란 라인하고 20만이 노벨 팔려고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찾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20만에서. 그래서 총 몇 번 가서 찾아온 사람이 약 7,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속에 아까 이야기한 조한백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2회 통신사에서 그러면 아무 획득도 없냐? 지금 우리가 먹는 고구마 11회 통신사로 어떤 조엄,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조엄이거든요. 그 사람이 11회 정사로 가서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 간 것은 우리 600하고 10배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가면은 중국에서는 우리가 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니까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보면은 산해관 문을 일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산해관입니다. 그러면 한양에서 홍제동으로 해서 파주로 해서 개성으로 올라가는데 500명 정도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인원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버스표만 이렇게 어디에서 쓴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일종의 버스 사람이 가는 산해관 가는 그 노정표입니다. 노정표. 그리고 아까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이가 50여 국가의 특징을 써놨다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가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 청나라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오랑캐가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나라 특징을 왜?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한문이면 통했으니까 국제 언어가 한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만나고 썼던 것이 지금까지 최초의 백과사전이면은 지봉유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갖다 썼던 것은 일종의 연행록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갖다 가서 썼던 글을 있던에서 연행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긴 유리창 거래입니다. 유리창 거래는 우리나라는 좀 인사동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인사동. 유홍준의 칼럼, 유홍준 아시죠? 나의 문화유산 탑사기. 유홍준의 칼럼에 보면은 대칭 인사동 유리창 옛 이야기라는 걸 쳐보면은 유홍준에서 이야기 쳐면은 여기서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한번 다녀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 새로운 문물이 오면은 다 여기를 거쳐갔다 가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지난번에 가서 정말 사고 싶은데 못 산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행사와 통신사들이 가는 길이 됩니다. 이제 한양에서도 이렇게 일본까지는 12회가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쳐서 북경을 해서 갈 것이 무려 600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북경까지 갔는데 황제가 야 나 지금 열하로 휴가 왔어 이렇게 와 하고 썼던 것이 박지원의 열하 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학방을 보면은 박지원하고 정약용 둘이 관계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박지원하고 정약용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관 끝나고 2관 가겠습니다. 3관은 지금 저 봉사 중이니까 2관